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폴란드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수출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는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는데요. 한국, 폴란드 양국의 전투기 개발 협력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소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의 국제사업부장이죠. 김재용 부사장은 16일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KF-21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협력 모델에 열려있다. KF-21 관련 폴란드 측 참여에 대한 폴란드의 비전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폴란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일부 요소를 생산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투기 구입만 원하는지에 따라 사업 협력 규모가 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폴란드의 KF-21 사업에 대한 관심이고, 이와 관련해 폴란드 공군으로부터 이미 예비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KF-21은 카이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첫 국산 4.5세대 전투기죠.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3로 개발 단계를 거치면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추게 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F-35의 매립형 내부 무장창입니다. 그렇다면 스텔스 성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5.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그런 전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일이 발생했죠. 바로 인도네시아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발비를 줄이고자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카이아와 약속한 개발 분담금 중 일부만 지불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안 주고 있는 미납금만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돈 없다고 배째라 이러는데 이 와중에 보잉의 F-15 24기를 구매 계약했습니다. 이런 양아치 나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죠. 그런데 만약 폴란드와의 전투기 개발 협력이 성사된다면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는 폴란드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한 폴란드는 KF-21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측에서는 분담금을 체납 중인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폴란드가 인수하고 2026년 시작되는 KF-21 블록 2 개발 사업부터 참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업체죠. PGZ. 이 PGZ의 세바스찬 흐바웨 회장이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마디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방한 때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공식 전달했고요. 한국과 폴란드 양국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매하는 국가 측에서는 당연히 양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해외의 구매 담당자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전투기를 처음 생산하는 아시아 국가의 기체입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정말 싸다거나 하는 메리트가 없다면 관심 두기 애매한 기체죠. 그런데 이제는 설계했던 그대로의 성능만 나와준다면 미국제 기체 도입이 힘들 때 유럽제 기체와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제3의 옵션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점은 2022년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 계약 시에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 측에서 KF-21도 유심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후에 폴란드의 국방자문위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죠. 대러시아전을 상정한 폴란드 공군의 적정 전투기 수요를 최소 150대로 권고했는데 기존 보유 중인 F-16에 도입 예정인 F-35, FA-50을 합쳐도 약 130여 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못해도 20에서 24기 정도는 더 추가 도입을 해야 하는데 만약 KF-21의 완성 시기인 2026년 그 이후에도 미국제 기체를 도입하는데 애를 먹는다면 왜 우리 유명 맛집 가면 웨이팅 하잖아요. 막 1시간씩 기다리다가 다른 식당 가기도 하죠. 미국산 기체를 구입하고 싶지만 엄청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런데 마침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양산이 시작되는 KF-21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폴란드 매체인 디펜스24와 카이 측이 인터뷰한 내용이지만 아예 블록 2를 개발할 때부터 같이 공동 생산국으로 가자. 이런 내용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1순위는 당연히 미국산 전투기고요.
하지만 KF-21이라는 옵션을 준비해 둠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만약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면 싼 값의 기술 도입도 가능해지니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카이 입장에서도 원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를 우선 판매처로 삼았죠. 그래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같은 국가에 진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만약 대러시아전의 최전선 폴란드에서 KF-21을 선택했다는 실적이 생긴다면 단순히 공동개발국 하나 추가되었다 정도가 아니죠. KF-21이 충분히 유럽에서도 먹힐 수 있다, 이런 성능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같은 시기에 미국제 전술기 도입에 애를 먹는 친나토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 판매 가능성을 얻게 되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F-21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비관론 측은 KF-21 수출에 대해서 아예 기대조차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비관론 측에서 얘기하는 주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우선 현재 예상되고 있는 KF-21의 기체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유지비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KF-21이 파고들 만한 시장이 존재하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4.5세대 전투기의 자체 개발 완료 및 배치는 물론이고 이미 5세대를 개발 중이거나 실제 배치까지 완료하고 6세대까지 바라보는 시기라고 말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F3나 중국의 J-20 같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의 협력이 성사된다면 비관원 측에서 예측했던 시장성의 부재 및 각종 문제 중 상당수가 해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나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비관적 상황보다는 낙관적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2020년대에 세계 각지에서 중소형급 세미스텔스 기종을 개발 완료하는 기종이 KF-21밖에 없고요. 따라서 KF-21의 가격을 낮출 수만 있다면 세계 중소형급 전투기 시장 중에 F-35가 팔리지 않는 곳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KF-21이 F-35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즉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 한편 카이는 현재 FA-50 전투기를 폴란드에 적시 인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카이의 경공격기 FA-50 48기를 구매했죠. 올 연말까지 수출형 FA-50 GF 12기를 먼저 공급받고요. 나머지 36기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성능을 개량한 FA-50 PL로 납품받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기지사무소도 개소했다고 하는데요. 기지사무소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카이 현지사무소와 소통하고요. 폴란드로 납품될 FA-50 48기에 대한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밀착 정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